문재인 대통령이 영부인한테 잡혀 살아야 하는 이유 1번. 1번 군대 기다려줌. 근데 이건 약해. 그럴 수 있지. 그럼요. 저도 기다렸는데. 망했어 나는. 고무신을 거꾸로 안 신으면 이놈들이 오카를 거꾸로 신는 그런 시절이 있었죠. 어쨌건 군대 기다려줌. 2번 감옥 기다려줌. 이건 좀 어렵다. 이거는 감옥은 기다릴 수 있는데요. 집안의 반대가 심해져요. 감옥을 기다리고 있어요. 그래도 이게 체류탄 맞고 쓰러진 사람 닦아준 그 멘탈로 생각하면 요 정도까지는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좋아. 여기까지는. 다음에 3번. 고시공부 기다려줌. 이거 어렵지. 이거 어려운데. 이게 좀 애매하네요. 문 대통령이 고시를 꽤 빨리 일찍 합격한 건 아니죠. 예. 아마도 재수했다고. 재수라고 해봤자 2년 아니에요? 아 아니구나. 고시 공부하는 걸 기다려준다는 건 어떤 의미냐면요. 이 고시 공부하는 사람 실업자예요. 그것도 저 전라도 미취업자. 예, 전라도 가가지고 대응사 들어가서 해남 대응사. 예. 미취업자 들어가는 돈만 있고 수입이 없는 사람을 애인으로 기다려주면 이거는 고시 공부하는 사람을 보살펴줬다고 표현을 해야 돼요. 기다려준 게 아니고 그 정도로. 그렇지. 예, 이거는 임팩트가 그래요. 그래서 예전에 우리 80년대나 이렇게 영화 보면 남자가 고시 붙어가지고 검사가 되면 자기를 이렇게 도와줬던 여자를 내팽개치고 딴 여자하고 결혼하잖아요. 그게 기본값 아니에요? 아 그래서 그렇게 욕을 먹은 거였구나. 그렇죠. 저 우병우 이런 애들이 다 그런 케이스예요. 생각해 보니까요, 애청자님들께 제가 죄송하다는 사과 좀 드리려고요. 지난주에 이제 웃기자고 명정님이 법대 출신이다 보니까 법대 나와서 고시에 떨어지면 뭐 이렇게 이야기했잖아요. 원래 하고자 하는 의도는 뭐였냐면은 그런 게 좋은 게 아니다. 그냥 공무원이면 어떻고 그런 거였는데 이게 이상하게 와전돼가지고 또 본인을 자기 패족이라고 그랬어. 패족까지 안 갔다고 저는. 네. 그러니까 뭐냐면 고시 공부에 몇 년 하다가 아닌가 보다 하고 하는 사람들이 대다수인데 자학이 너무 심하셨어요. 예. 아니, 10년, 20년씩 하는 사람들은 정말 패족돼요. 원래 숨겨진 의도는 뭐였냐면은 명정님은 그냥 일반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한테 사실은 저 양반 법대에 나와서 다들 알아. 이걸 알려주고 싶었거든요. 근데 그게 법대라는 게 꼭 사실을 보러 가야 되느냐부터 이렇게 달아주신 분 감사드리고요. 정말 죄송하다는 말씀드릴게요. 죄송합니다. 항의가 들어왔군요. 그냥 재밌었어요. 그냥 이렇게 우리끼리 이렇게 해줘야지 재밌는 거라서 그런 그 녹음실 내 분위기라는 게 있다는 것도 좀 말씀드리고요. 아무튼 죄송합니다. 자 다음에 4번째. 고시 합격하니까 부산 내려가자고 해서 직장 그만두고 내려가. 경력 단절녀를 만드셨어요. 아이 그래도 요거는 내가 이해가 된다. 변호사가 됐는데 같이 갑시다. 그러면은 서울하고 부산에 떨어져 있으면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보통 고시를 합격하고 그러면은 또 그분이 서울에서 대학을 나왔기 때문에 보통은 사람들이 대학교 나온 그 즈음에서 대부분 그렇죠. 직장 잡거든요. 네. 물론 직장 고향 내려가시는 분도 계시긴 해요. 근데 고시 합격해서 이제 서울에서 김종준 여사도 서울에서 학교 나오신 거잖아요. 그럼 네. 보통은 둘 다 경희대 출신이니까. 그러니까 서울에 자리를 잡지 않습니까? 부산 사투리 쓸 수 있는 사람 없어요? 제가 해볼까요? 네. 뭐라고 문재인 합니까? 대통령 톤으로 해야 돼요. 비슷해야 됩니다. 김정숙 여사에게 부산 내려가자를 그런 톤으로 한번 해봐요. 한번 만들어봐요. 장작 한번 해보세요. 가자. 아니지, 네. 아니지. 간다. 아니죠, 그냥 가자. 가자. 그러면 이 상황을 고시까지 합격했어. 아 가자. 너무 좋아가지고 지금 김정숙 여사는 이제 친정 되시는 쪽에다가 막 자랑도 하고 그랬어. 본인도 지금 그 시립에 들어가셨고. 그런 상황인데 갑자기 문재인 대통령이 김정숙 여사랑 한 대화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부산 사투리 가능하신 분 한 대화 한번 해보세요. 여사님은 서울 분이시잖아요. 서울 사람이 없네. 그러네. 미국 막 광주 막 제일 가까운 강화. 근데 남자야. 남자야. 한번 해봐요. 어쨌든 여자분 우리 희랑님만 해봐요. 그래요. 여보 이제 우리 진짜 편하게 살겠다. 아우 좋아. 가자. 어디요? 부산. 어디요? 가야 돼. 어디요? 부산. 해운대 해수욕하러 가? 아니, 저희 보통 이런 스타일이에요. 네. 아 정말 그래요? 네. 그럴 것 같지는 않고 아마 그 다정다감한 스타일이면은. 네, 그럼 갈까? 아니 부산이라고 말한 것 자체 가자라고 그러니까는 간다. 제가 말한 건 아까 간다라고 했잖아요. 그게 부산이고 가자라고까지 한 게 굉장히 다정한 거라고 저는 알고 있어요. 근데 문재인 그 당시 변호사께서는 굉장히 더 다정했을 것 같아요. 보통 그 부산 사람이면 그 시절에 부산 분이면 그냥 집에 들어가서 그러죠. 짐 싸라. 짐 싸. 그러면은요, 저 문재인 대통령 성대모사가 가능한 분이 밖에 계시거든요. 저분한테 그 성대모사로 한번
잠깐만 좀 자리를 한번 빌려주시기 바랍니다. 자, 문재인 대통령께서 서면 보고하시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톤으로 김정숙 여사에게 사업고시 합격했는데 부산 가자는 말을 대충 만들어 한번 해봐요. 이제 우리도 살만할 것 같긴 한데 그래도 부산에 내려가야겠지요? 감사합니다. 좀 실망스럽긴 하시겠지만 그래도 어쩔 수 없지요? 네. 직장 남편분이 그만두겠습니다. 없으신 것 같고요. 우리 방송에 대통령이 있다는 거 굉장히 자랑스럽네요. 새날에 대통령께서 나오셔서 서면 보고를 하셨어요. 자, 어쨌든 간에 그러면 정말 실망스럽겠죠. 네. 근데 그게 정반대일 수도 있어. 우리가 그걸 김정숙 여사를 폄훼하는 걸 수도 있어요. 본인도 흔쾌히 너무 나는 부산가 살고 싶어서 나는 서울보다 광안리도 있고 해운대도 있고 태종대도 있는 부산에 가 살고 싶었으면 이건 빚진 건 아니야. 그 그렇죠. 김정숙 여사 그 성격을 보면 어디 가서도 잘 지내실 것 같아요. 네. 그 표정이나 사택에 계실 때도 그 주민들하고 같이 지내는 거 보면 그냥 저 시베리아 벌판에 떨어뜨려도 그 동물들하고 같이 사귀면서 잘 지내실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직장까지 그만두시고 내려가셨습니다. 그래도 내려갈 수 있는데 부산도 큰 도시니까 변호사 하면 잘 먹고 잘 살겠죠? 라고 다음 생각했어요. 5번째. 그래놓고 하는 게 인권 변호사. 이 인권 변호사라는 게요. 그저께 이재정 변호사도 나왔잖아요. 네. 그 민변 출신이고 그러면은 이제 웬만한 시국 사건은 다 사실 실비 또는 거의 무료인 경고로 해주고 그때 인터뷰 때 그런 얘기했잖아요. 먹고 살아야 되니까 해야 되는 또 변론이 또 있어. 일반 그렇죠. 뭐 잡범들이 예. 포함해가지고 인권 변호사 하면 돈을 많이 벌긴 좀 힘들죠. 왜냐하면 사람이 하는 일이라는 게 그런 거잖아요. 뭘 하다 보면 이것도 하고 저것도 잘하고 하기가 힘들어요. 뭐 하나 제대로 맞아요. 맡으면은 진짜로 돈 벌리는 사건 수임하기는 좀 굉장히 힘들 수 있죠. 그때 인권 변호사 하면서 손바닥만한 종이에 그 등사기로 밀어가지고 노동자들 돈 없는 노동자들의 무료 상담해 준다고 그런 종이도 돌리고 했었어요. 자, 그래 인권 변호사까지 좋다. 뭐 이런 거 있잖아. 돈 좀 없어도 보람은 있잖아. 인권 그렇죠. 변호사의 부인이니까. 그렇죠. 자, 6번째입니다. 전세 2천만 원에 살고 있는데 한결에 살리겠다고 2억 신용대출 받아서 빌려줌. 이혼감이야 이혼감. 이건 내가 보기엔 민폐다. 아무리 부인이지만. 이 당시 이혼 안 당한 게 이거는 용한 거예요. 김정숙 여사가 굉장히 능력이 좀 출중하신 분이시네요. 신용대출 2억을 받았다고 하면 내가 봤을 때는 이거 굉장한 신용도를 갖고 있는 분 아닙니까? 이거 문재인 변호사 신용도 아닌가요? 변호사들은 대출 잘 나오지 않나요? 그러니까 저는 이런 신용이 없어서 이런 2억을 대출을 못 받아봐서 모르는데 그거 별로 안 좋아요. 어떻게 그러니까 김정숙 여사가 대출을 받아서 문재인 대통령한테 빌려줬다는 거예요? 그건 아닌 것 같고 이제 문재인 변호사가 신용대출을 받아서 한결에한테 그러니까 이제 그때는 이미 결혼해서 살고 있으니까 한 예, 가족이니까 부인의 허락을 맡아야 되는 상황에서 그렇게 하시라고 이렇게 허락을 해준 그런 측면인 거죠. 나는 이제 결혼 안 한 상태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지금. 자, 그래 속속죠 여기까지. 그리고 또 문제가 한결이라는 게 상당히 걸리는데 그건 다른 에피소드에서. 자, 다음에 7번째. 청와대 들어가니까 백화점 출입도 못하게 함. 요거는 지금 그 민정수석이나 청와대 비서실장 할 때 이야기인 것 같죠. 네. 이게 이런 거 있어요. 제가 들은 이야기인데요. 김정숙 여사가 메이커를 모른대요. 유명하시죠. 메이커를 몰라서 짝퉁 그러니까 보통 메이커 좀 아는 사람은 동대문 같은 데 가면 이거 뭐 짝퉁인데라고 할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게 뭔지를 모르니까 짝퉁인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냥 이쁘면 사는 거야. 그래가지고 왜 그런 논란들 가끔씩 있잖아요. 무슨 정말로 이렇게 명품 인고 막 들고 다니는데 알고 보면 본인이 짝퉁을 든지도 모르고 들고 다니는 스타일. 그러니까 본인이 이쁘고 마음에 들면 사는 거예요. 이게 유명 메이커를 모르니까. 그래서 그 논란이 있었잖아요. 양말. 그게 브랜드 양말로 로고가 보여가지고 아니 저 사람이 무슨 인권 변호사야라고 그 올라왔는데 그거에 대해서 죄송합니다. 이거 그 동대문에서 몇 장에 뭐 얼마 하는 걸로 샀는데 제가 이게 명품인지 모르고 샀습니다라고 올라와가지고. 우리 마차님은 명품 좋아하십니까? 정직하게 말씀하셔도 됩니다. 갑자기 왜 이렇게 마음을 문이 막히죠?
실제로 두 분한테 한번 물어볼게요. 여자들은 명품 하나씩 2개씩은 갖고 싶어 하죠? 갖고 특히 백. 싶어 하죠. 그것을 뭐 명품이라고 갖고 싶어 하는 게 아니고 보니까 이뻐서 사니까 보니까 명품이더라. 그건 이제 재력이 있는 분 이야기고 보통 우리 같은 서민들은 돈 엄청 모은다거나 한 50개월 할부 이렇게 뭐 어디까지가 명품이에요? 그것도 기준이 다를 것 같은 게 나같이 좀 못 사는 사람들은 한 200만 원이 명품이고 왜 이명박이 부인 그 김윤옥 씨 그분처럼 가방 하나에 한 2, 3천만 원 하는 거 들고 다녀. 그 사람들이 보기에는 한 500만 원짜리 백이 명품 아닐 거예요. 그런 것도 있잖아요. 명품의 나라 프랑스를 잘 아시는 우리 마찬이. 저는 프랑스 사람하고 결혼하기 전까지 프랑스 명품에 대한 관심이 전혀 없었어요. 그런데 오히려 강남 한복판에서 회사를 다니면서 그 분위기가 저를 그렇게 만들더라고요. 없으면 안 되게. 네. 하나도 아니죠. 보통 이제 이게 컬렉션이 돼갖고 몇 개씩 사게 되죠. 네. 그렇구나. 그렇긴 한데 사실 뭐 그게 나중에 거기를 벗어나니까 그게 되게 쓸데없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냐하면 정작 프랑스에서 정말 명망이 있는 가문의 사람들도 우리나라 강남이나 이런 그러니까 명품 좋아하는 사람들처럼 명품을 가지고 있지는 않더라고요. 보통 이태리하고 프랑스가 유명하죠. 그런 거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건 있어요. 제가 그런 이야기를 방송으로 꽤 여러 번 한 적이 있는 것 같은데 모든 기준이 다 그렇게 물질적이지는 않아요. 진짜 신경 안 쓰고 사는 사람도 꽤 많이 있어서 저 양반은 변호사 부인이고 민정수석 비서실장 부인이고 대통령 부인인데 그 정도도 몰라 이런 게 아니라 어쩌면 그게 당연한 사람도 분명히 있다는 말씀을 드려볼게요. 우리 기준이다 이게 지금. 자 다음에 8번째. 정치 시작하니까 적극적 내조. 이건 당연한 거지. 사실 이거는 8번은 삭제. 이거 당연한 거지. 반론해 주실 분. 정치 시작하니까 적극적 내조 말고. 일단 고시 합격한 순간부터 내조는 들어갈 것 같아요. 그냥 직장 그만두고 부산 내려가자라는 말 나오기 전에 오빠 나 직장 그만두고 우리 부산 가서 개업하자라고 얘기했을 것 같아요. 자 다음에 추가로 또 올라온 게 있네요. 9번째. 생활이 넉넉지 않은데 후원금은 많이 냄. 석 터지겠다. 진짜. 후원금 이건 정말 무지막지하게 내셨더라고요. 그 MBN에서 했던 다큐멘터리 보니까 그 당시 돈으로 한 달에 최소 200만 원에서 300만 원 정도는 여기저기 꾸준하게 후원금을 내셨다고 하더라고요. 청약 통장도 만들지 못하게 하시고.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이런 이야기처럼 선행은 밖으로 막 드러내는 건 아닌데 사실 지금은 이제 정권 교체가 됐으니까요. 막 그 엄혹했던 시절이 불과 2, 3년 전까지만 해도 아니지 1년 전까지만 해도 막 이럴 때 시절에는 사실 우리의 연대감이라는 게 좀 있었거든요. 지금도 어느 정도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서로 힘드니까 조그마한 단체 진보 단체나 무슨 관련된 언론사들 막 후원하고 그랬었잖아요. 네. 저는 아직까지 그거 한 번도 끊지 않고 지금도 계속 나가고 있거든요. 몇만 원짜리 있지만 다 합쳐보면 거의 한 10개에서 한 12개 정도 되는. 누구나 다 그 정도는 하지 않았어요? 만 원짜리든 2만 원짜리든 5만 원짜리든 그런 식으로 이렇게 매달 나가는 후원금. 네, 있긴 있죠. 네. 네. 그렇게 해왔던 것이 사실 그 연대감으로 살아온 거고 문재인 대통령 같은 경우는 이제 변호사시니까 좀 많이 내신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자기 생활이 안 될 정도면 이건 좀 과한 일종의 병 아닙니까? 어쨌거나 뭐 잘 사셨으니 일단 살아냈으니까 여기까지 왔겠죠. 그런데 그게 그 연대하고 후원을 시작하다 보면은 늘어나기는 해도 끊기가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렇죠. 네. 이게 끊는다는 게 맞아요. 이게 정말 이렇게 설득이 안 돼요. 스스로에게 잘 안 돼요. 그러니까 나 지금 이번 달 생활비가 깐당깐당해도 그래도 뭐 예를 들어 커피 2잔을 덜 마셔서 네. 10,000원이 될 거야라고 해가지고 하나를 더 늘린다든지라고는 해도 끊는 거는 좀 매우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10몇 개라고 해봐야 그중에 한 5개는 만 원짜리이기 때문에 네. 총통 해봐야 한 20만 원 정도 11조 개념 같은 걸로 그렇게 내는 것도 나쁘진 않은데요. 대통령님 너무하셨어요. 다음에 10번째. 친구 고시 공부 지원. 무슨 소리예요? 어떤 분을 지원하신 거예요? 이게 고등학교 친구 그 미담에 나온 그 다리가 불편해서 없고 소풍 갔다는 친구분 있죠. 이분인데 김정학 씨라는 분인데 이분이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예요. 그러니까 사법연수원 18기 출신이고 이분을 문재인 그때 변호사가 2년 동안 고시 공부를 도와준 거예요. 그래서 이 양반이 고시 공부에서 패스해서 유명한 그 변호사가 아주 판사가 된 거죠. 11번째 이거 결정적이야 이거. 프로포즈도 안 함. 심지어 여사님이 하게 만들었어. 대답했으면 됐죠. 뭐 굳이 뭐. 이게 그 본인은 생활이 넉넉지 않으니까 프로포즈를 못했던 것 같아요 그 당시에. 그래서 이제 이 김정숙 여사께서 그걸 알고 아니, 프로포즈라는 것 자체가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이미 결혼하기로 했는데. 자 프로포즈 논쟁 네. 시작하겠습니다.
프로포즈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분. 필요하죠.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되나 제가 아직 결혼을 안 해봐서 잘 모르겠는데요. 아, 결혼 안 하셨어요? 네. 처음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프로포즈 안 해서 결혼 못 한 거예요. 아 그런 건가? 이게 보통 우리나라 사람들은 보통 이 결혼 날짜를 잡아놓고 프로포즈를 하잖아요. 예? 그건 잘못됐긴 했어. 예. 뭐 그 말 예. 맞아요. 그러니까 결혼하자, 콜, 데스, 가자, 끝나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프로포즈 개념을 정리 좀 합시다. 예, 예. 실제로 프로포즈는 결혼하자고 하는 것이 프로포즈잖아요. 예, 예. 근데 한국의 대부분의 여자분들은 정식으로 형식을 갖춰주길 바래요. 그래요? 그게 드라마나 영화 때문인 것 같아요, 사실. 필요 없는 네. 것 같은데. 그러니까 뭐 어쩌다 보면 사귀다 보면 우리는 당연히 결혼할 거라고 느끼는 사람들한테 예, 예. 그게 태도 문제라는 거예요. 내가 항상 말하는 것처럼 좋은 태도를 가지고 와서 정식으로 나랑 결혼해 줄래를 뭔가 대단한 이벤트를 만들어 줘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 있잖아요. 선상 이벤트 뭐 이벤트 그러니까 요 여자 측에서 원하면 해야죠. 제가 봤을 때는 누구나 원해요. 근데 남자친구의 여력이나 상황을 봐가면서 무리하면 좀 화를 낼 수는 있겠지만 열과 성을 다해서 프로포즈 하는 건 난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상대방에 대한 예의 같은 건데 이게 너무 이제 이벤트로 흐르는 게 좀 그래서 그렇지. 나물님의 트윗입니다. 아무도 궁금해하지 않을 사실 말해본다. 조국 교수님도 문 대통령님처럼 부인이 먼저 프로포즈 하셨다고 하네 라고 올려주셨습니다. 이게 얼굴 패권 정권의 문제점입니다. 이건 그러면 이게 잘못 들으면은 남녀 평등이 실현이 안 될 가능성이 되게 높은데요. 그런데요, 굳이 남자가 꼭 프로포즈 해야 된다는 그 생각을 바꾸셔도 되지 않을까요? 라고 했다가 네. 아니, 어떻게 생각하세요, 마차님은? 어. 여기 여잔 저희 둘인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근데 여자가 프로포즈 하는 건 좀 별론 것 같아요. 프로포즈는 남자가 해야 됩니다. 남자가 해야 제맛. 그 경희대에 그 현수막이 걸렸더만요. 네. 김정숙 몇 학번, 제이나 나랑 결혼할래? 문재인 몇 학번, 무슨 과, 벼팍 무슨 몇 학번? 그래, 뭐 이렇게 걸렸더라고요. 파도. 죄수했다고. 재수라고 해봤자 2년 아니에요? 아, 아니구나. 고시 공부하는 걸 기다려준다는 건 어떤 의미냐면요. 이 고시 공부하는 사람 실업자예요. 그것도 저 전라도 미취업자. 예, 전라도 가가지고 대형사 저 들어가서. 해남 대형사. 예. 미취업자 들어가는 돈만 있고 수입이 없는 사람을 애인으로 기다려주면 이거는 고시 공부하는 사람을 보살펴줬다고 표현을 해야 돼요. 기다려준 게 아니고 그 정도로. 그렇지. 예, 이거는 임팩트가 그래요. 그래서 예전에 우리 80년대나 이렇게 영화 보면 남자가 고시 붙어가지고 검사가 되면 자기를 이렇게 도와줬던 여자를 내팽개치고 딴 여자하고 결혼하잖아요. 그게 기본값 아니에요? 아, 그래서 그렇게 욕을 먹은 거였구나. 그랬죠. 저 우병우 이런 애들이 문재인 대통령이 영부인한테 잡혀 살아야 하는 이유 1번. 1번 군대 기다려줌. 근데 이건 약해. 그럴 수 있지. 그럼요, 저도 기다렸는데. 망했어 나는. 고무신을 거꾸로 안 신으면 이놈들이 오카를 거꾸로 신는 그런 시절이 있었죠. 어쨌건 군대 기다려줌. 2번 감옥 기다려줌. 이건 좀 어렵다. 이거는 감옥은 기다릴 수 있는데요. 집안의 반대가 심해져요. 감옥을 기다리고 있어요. 그래도 이게 체류탄 맞고 쓰러진 사람 닦아준 그 멘탈로 생각하면 요 정도까지는 할 수 있어, 괜찮지 할 수 있어. 않을까. 좋아. 여기까지는. 다음에 3번. 고시 공부 기다려줌. 이거 어렵지. 이거 어려운데. 이게 좀 애매하네요. 문 대통령이 고시를 꽤 빨리 일찍 합격한 건 아니죠. 예. 아마 근데 그게 법대라는 게 꼭 사실을 보러 가야 되느냐부터 이렇게 달아주신 분 감사드리고요. 정말 죄송하다는 말씀드릴게요. 죄송합니다. 항의가 들어왔군요. 그냥 재밌었어요. 그냥 이렇게 우리끼리 이렇게 해줘야지 재밌는 거라서 그런 그 녹음실 내 분위기라는 게 있다는 것도 좀 말씀드리고요. 아무튼 죄송합니다. 자, 다음에 4번째. 고시 합격하니까 부산 내려가자고 해서 직장 그만두고 내려가. 경력 단절녀를 만드셨어요. 아이 그래도 요거는 내가 이해가 된다. 변호사가 됐는데 같이 갑시다. 그러면은 서울하고 부산에 떨어져 있으면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보통 고시를 합격하고 그러면은 또 그분이 서울에서 대학을 나왔기 때문에 보통은 사람들이 대학교 나온 그 즈음에서 대부분 직장 잡거든요. 네. 물론 직장 고향 내려가시는 분도 계시긴 해요. 근데 고시 합격해서 이제 서울에서 김정준 여사도 서울에서 학교 나오신 거잖아요. 그럼 네. 보통은 둘 다 경희대 출신이니까. 그러니까 서울에 자리를 잡지 않습니까? 부산 사투리 쓸 수 있는 사람 없어요? 제가 해볼까요? 네. 뭐라고 문재인 합니까? 대통령 톤으로 해야 돼요. 비슷해야 됩니다. 김정숙 여사에게 부산 내려가자를 그런 톤으로 한번 해봐요. 한번 만들어봐요. 장작 한번 해보세요. 가자. 아니지, 어때? 아니지. 간다.
아니죠, 그냥 가자. 자, 가자. 그러면 이 상황을 고시까지 합격했어. 아 가자. 너무 좋아가지고 지금 김정숙 여사는 이제 친정 되시는 쪽에다가 막 자랑하고 그랬어. 본인도 지금 그 시립에 들어가셨고. 그런 상황인데 갑자기 문재인 대통령이 김정숙 여사랑 한 대화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부산 사투리 가능하신 분 한 대화. 다 그런 케이스예요. 생각해 보니까요, 애청자님들께 제가 죄송하다는 사과 좀 드리려고요. 지난주에 이제 웃기자고 명정님이 법대 출신이다 보니까 법대 나와서 고시에 떨어지면 뭐 이렇게 이야기했잖아요. 원래 하고자 하는 의도는 뭐였냐면은 그런 게 좋은 게 아니다. 그냥 공무원이면 어떻고 그런 거였는데 이게 이상하게 와전돼가지고 또 본인을 자기 패족이라고 그랬어. 폐조까지 안 갔다고 저는. 네. 그러니까 뭐냐면 고시 공부에 몇 년 하다가 아닌가 보다 하고 하는 사람들이 대다수인데 자학이 너무 심하셨어요. 아니, 10년 20년씩 하는 사람들은 정말 폐족돼요. 원래 숨겨진 의도는 뭐였냐면은 명정님은 그냥 일반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한테 사실은 저 양반 법대에 나와서 다들 알아. 이걸 알려주고 싶었거든요.